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글을 말로 풀어드리는 박제일의 직설사설입니다. 한국 대통령 미국이 선택한다 뭐 이런 제목인데 그러면 김문수를 선택했냐? 이재명, 이준석인가? 그렇게 제가 직접적으로 예단하기는 어렵고 어쨌든 미국식 그 정치 방식이 지금 한국에 어떻게 투영되어 있는가를 제가 좀 한번 살짝 설명해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한국 대선 사실 좀 엉망진창이죠. 이게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정국으로 인해서 나온 선거이기 때문에 사실상 보궐선거고 국민으로서는 선거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보너스 선거라고 할 수 있겠지만 국가 전체적으로 보면은 썩 좋은 약간의 불행한 그런 선거 아니겠습니까? 어쨌든 이재명, 김문수, 이준석 3자 지금 공방전이 이제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재미있는 것이 민주당에서 공식적으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저격 위험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게 뭐냐? 경찰이 정확하게 확인해 주진 않았지만 저격수 소총이 지금 반입돼 있어 이재명 대표를 위협한다는 것이죠. 거의 2km 전방에서 쏠 수 있다. 그래서 지지자들은 다른 건물에서 총을 쏘지 못하게 풍선을 들고 아니면 햇빛을 반사해서 가린다 이런 난리가 또 났어요. 이게 도대체 뭐지? 어떤 사람들은 아니 우리가 미국인가? 뭔가 데칼코마니 기시감이 좀 있긴 있어요. 미국에서 실제로 작년에 한창 미 대선에서 대통령 후보 트럼프 저격 사건이 있었죠. 현장에서 다른 청중이 1명 사망했고 2명이 중상, 그리고 제 기억으로는 아마 찾아보니 토마스 매튜 크룩스라는 범인이었는데 자칫했으면 대통령이나 아니면 대통령 후보가 미국에서 암살당한 게 1963년 존 F 케네디, 그 뒤에 존 F 케네디의 동생인 로버트 케네디도 암살당했습니다만 후보 자격일 때 그 이후로 건 60여 년 만에 대통령 내지는 대통령 후보가 암살당할 뻔했죠.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지금 민주당에서 약간 소환시켜서 이재명도 그런 위기에 처해 있다는 이게 선거 전략이겠죠. 약간 피해자 코스프레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재명 후보는 첫날부터 방탄조끼를 입고 이렇게 입는 이런 장면 여러분 많이 보셨을 겁니다. 아니 지금 우리가 미국처럼 되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의 반문이 맞는 것이죠. 하여간 그런 소동 끝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다른 이유도 있겠지만 미국 대통령에 당선되었습니다. 지난번 국민의힘 그 파동, 후보 교체 파동 난리가 났지 않습니까? 웬만한 정치적인 상식을 가진 분들이라면 얘들이 지금 도대체 뭘 하는 짓이지 이렇게 의문을 가졌을 것입니다. 전 그걸 보면서 저것도 지금 뭔가 미국적인 그 정치 행태가 스며든 오염된 부분이 있다고 좀 봤습니다. 예를 들면 이 모든 사단이 트럼프가 한덕수 전 총리에게, 당시 총리에게,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탄핵을 당했다가 막 돌아왔죠. 드디어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 말미에 누가 공개했는지는 확실치 않습니다만 트럼프 왈 아니 한덕수 당신 대통령 출마하는 거야? 이렇게 물었죠. 한덕수는 아마 대답은 안 했을 것이지만 속으로는 이게 웬 떡이지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저는 그걸 보면서 아니 미국 대통령이 한국 정치에 공식 개입하는 거야 이게 뭐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마 한덕수는 거기서 좀 고무됐을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저는 심지어 이런 생각도 했습니다. 예전부터 한국 대통령 미국의 영향력 아래에서 선출된다는 시중에 얘기들이 많았지 않습니다. 아주 멀리는 박정희 전 대통령 그러니까 시해 사건이 지금 최근에 와서 김재규 재심을 하니 많이 이렇게 논란이 붙고 있지만 그 당시에도 미국 CIA의 시그널 그러니까 암살해도 좋다는 그런 말이 있었다는 건데 그건 믿기 어렵지만 지나가는 말로 미 CIA 요원이 아이고 미국 박정희 대통령이 이게 그만해야 되는 거 아니요라고 말했을지는 모르겠죠. 그렇지만 그 이후 정황을 보면 미국의 CIA가 미국 정부가 조직적으로 정권 교체를 하기 위해서 박정희를 몰아냈다 이런 정황은 없죠. 어쨌건 미국의 어떤 영향력이 늘 있어 왔다는 것입니다. 한덕수 당신 출마할 거냐고 묻는 것 자체가 굉장한 시그널이겠죠. 그러니까 국민의힘 후보 교체론이 들먹였는데 아니 전당대회 하기 전부터 한덕수 점지해 놓고 다음 후보는 한덕수로 교체한다는 얘기를 공식적으로 발표는 안 했는데 정치에 조금만 관심 있는 사람은 다 아는 상황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른바 상권 누굽니까? 권영세, 권성동입니까? 비대위원장, 원내대표가 이거 후보 교체 본격적인 작업을 시작하는 것이죠. 이게 어디서 제가 보기에는 영향을 받았냐고 추측해 보면요. 이것도 미국의 지난 대선의 영향을 굉장히 받은 것 같아요. 아니 미국에서도 현직 대통령 조 바이든이 늙었다, 토론회가 안 된다, 인지력이 부족하다 이런 이유로 후보 교체론이 나왔지 않습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또 아니 그래도 현직 대통령이고 지금 차기 대선 후보로 또 공식 민주당 후보로 지명이 됐는데 어떻게 저걸 교체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들었잖아요. 미국의 정치적인 민주주의 절차상 그런 역사가 없어요 거의. 그런데 민주당이 교체를 했습니다. 카멜라 해리스로 당시 부통령이죠. 민주당 후보로 새로 교체했습니다. 실제로 전당대회에서 그런 결정을 또 내렸습니다. 아마 이번에 국민의힘도 전당대회를 통해서 전국위원회입니까? 그리고 전당대회를 통해서 한덕수 후보를 교체하겠다고 뭐 심야에 하겠다고 뭐 공지하고 난리가 났지 않습니까? 아마 그런 것들이 미국의 관례 지난 대선 미국 대선에서 있었던 사건들을 조금 받아들인 영향을 받은 그런 소치가 결과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그렇게 보지 않는다면 국민의힘의 후보 교체 파동, 김문수 버티기, 한덕수 영입 이 문제 당내 후보 쿠데타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것이 도저히 설명 불가해요. 아직도. 나중에 한번 정치학자들이나 관심 있는 분들이 한번 뒤집어보고 파헤쳐서 한번 연구해볼 사안이 아닌가 그런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어쨌든 트럼프가 이겼지만 미국의 분석가들은 후보 교체 그거 빨리 했으면은 아마 카멜라 해리스가 이겼을 것이라고 진단했다네요. 국민의힘이 미국 정치의 뭐 그런 약간의 비정상적이고 좀 못된 구석을 배웠다면 민주당도 지금 다를 바 없는 것 같습니다. 이재명 후보 지금 뭐 대통령 되면은 모든 재판 5개 재판이 진행됩니까? 선거법 포함해서 유무죄고 뭐 가릴 것 없이 재판을 중지하겠다는 것이고 그것이 소추가 안 된다는 쪽으로 밀어붙이고 있지 않습니까? 뭐 솔직히 대통령 된다면 제가 보기에도 현직 대통령을 어떻게 재판에 오라가라 하겠습니까? 현직 대통령의 재판이 거의 불가능할 것입니다. 어쨌건 미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이걸 깨끗이 정리해버렸죠. 법무부가 나서서 현직 대통령 기소는 안 된다. 이건 미국 헌법상 대통령의 기소를 좀 불가능하게 하는 것이 있고 현직 대통령의 업무 수행을 원활히 하겠다는 취지가 있습니다. 그걸 지금 이재명 후보 쪽에서도 원용하고 있는 것이죠. 미국도 봐라 하는 은근한 예시를 보이는 것입니다. 국민의힘도 그렇고 이재명의 민주당도 각자 편한 대로 미국식 지금 관례 정치적인 좀 특이한 행태들을 유리한 구석으로 해석하고 있다면 제가 보기에는 윤석열 대통령도 좀 마찬가지였다고 봅니다. 지금 12.3 지난해 2024년 12월 3일 밤 10시경에 이후로 선포됐던 윤석열 대통령의 느닷없는 크리스마스 선물도 아니고 이게 지금 비상계엄이 있었는데 아직도 좀 뭔가 석연치 않지 않습니까? 아무리 야당이 29번 30번의 탄핵을 남발하고 뭐 거의 장관, 방송통신위원장, 감사원장 뭐 다 뭐 탄핵시켜서 직무정지시켰는데 그걸 계엄으로 군대를 동원해서 이걸 어떻게 하면 바로잡겠다는 발상이 어디 나왔나 참 의문이에요.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도 지금 속 시원하게 그 부분을 국군 통수권자로서의 지위를 발동해서 내가 군대를 어떻게 동원해서 뭘 어떻게 하겠다 하는 것이 아직 분명하지가 않아요. 그냥 자칫하면 이게 뭐 내가 지시 안 했다는 이런 식으로 지금 이 얘기를 하는데 일선 장교들은 그렇게 진술하지 않죠. 대통령이 지금 지시했다는 것을 거의 들었다는 대위급 장교, 영관급 장교들이 나오는데 아무튼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저는 약간 또 기시감이 있는 것이 그러니까 4년 전 2021년 1월 6일입니까? 의사당의 캐피털 힐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는 폭도들이죠. 무리들이 들어와서 난장판을 지겼지 않습니까? 미 역사상 이런 일은 처음이었습니다. 그 신성한 미국 의사당이 완전히 공격당하는. 그래서 그 당시 뭐 5명이 죽었어요. 또 트럼프 대통령의 그 스탠스 입장이 어정쩡했죠. 아니 이러면 안 된다. 민주주의가 파괴된다. 당신들 돌아가라. 나를 지지하는 것은 사랑스럽지만 러브도 하지만 다들 철수하세요. 이런 게 아니고 은근히 나의 사랑스러운 지지자들이다. 뭐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미국도 의사당이 공격받는다? 뭐 그러면 우리도 뭐 한 번쯤 이재명의 야당이 저렇게 뭐 온 나라를 지금 정부를 거의 마비시키고 있는데 내가 비상대권을 통해서 계엄을 선포해서 이걸 바로잡는다는 것이 뭘 그리 나쁜 것인가라고 윤석열 대통령은 좀 생각하지 않았을까? 미 의사당 그런 폭거 사건이 일종의 영감을 줬다고 할까요? 윤석열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들은 지난 탄핵 과정 그리고 아마 앞으로 있을
내란 계엄 뭐 관련한 윤석열 대통령의 혐의 실제로 미국 대통령의 어떤 비상 대권 이런 부분들이 인정된다는 것을 좀 은근히 밝히기도 했어요. 예를 들면 뭐 전쟁을 수행하는 국군 통수권자가 비상대권 이런 것을 언제 절차 다 밟아서 다 그렇게 할 수 있느냐. 일단 해놓고 반대하면 할 수 없지만 이런 논리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것이 대통령의 계엄 선포가 한국에서 완전히 봉쇄되는 원리로 국회의 모든 것을 또 나중에 일임해서 해야 된다는 상황이 온다면은 비상시 이머전시에 어떻게 국군 통수권자가 대응할 수 있느냐. 아주 나쁜 선례를 만들 수 있다 하는 것도 윤석열 대통령을 옹호하는 법리론자들의 이론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지난 한 5, 60년간 미국을 굉장히 동경해왔죠. 아마 뭐 한강의 기적이 미국 없이 이루어졌다고 얘기하는 사람은 정말 멍청한 사람이고 역사를 모르는 사람이겠죠. 이른바 뭐 자유우파 아스팔트 우파들이 지금 언제부터인가 성조기를 함께 들고 나오는 이유도 그런 배경일 것입니다. 우리는 또 정치적으로 미국식 민주주의를 굉장히 열심히 탐구하고 배워왔죠. 대한민국 사람 공부 좀 잘한다는 사람 뭐 한 80% 이상 제가 미국 가보니 거의 90%가 미국에서 덕실덕실 공부하고 있어요. 뭐 예를 들면 이게 뭐 이문열의 그 소설가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 거기도 보면은 뭐 약간 그 학교 안의 폭력과 민주주의 정치 이런 것을 좀 빗댄 제가 보기엔 아주 잘 쓴 글 아니겠습니까? 거기도 보면은 자유의 여신상이 나오고 동전이 나오고 은근히 미국적인 그 민주주의의 어떤 영향을 받는 그것이 그 당시 우리가 지식인의 얼굴로 좀 표현될 수 있는 이런 부분으로 저는 느꼈는데 뭐 그렇듯이 미국은 우리에게 굉장히 선한 영향력 그리고 정치 제도도 양당제 와 미국처럼 우리는 언제 저렇게 정권 교체를 해보나 평화적 정권 교체를 해보나 그리고 뭐 진 대통령이 전화를 걸었어 후보가 아이고 당신 승리를 축하한다고 전화하는 순간 모든 게임은 다 끝나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것을 동경해 왔는데 지금은 언제부터인가 미국 정치가 그런 아름다운 모습과 굉장히 선한 민주주의가 조금 훼손되는 듯해요. 그러면 여러분이 반문하실 겁니다. 아니 그러면 이제 뭐 미국 배우지 말라는 거야. 미국의 영향력은 끝났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글쎄요. 뭐 그렇진 않죠. 과거처럼 착한 모범 국가 미국은 아니지만 여전히 세계 넘버원입니다. 과거처럼 경제나 군사력에서 뭐 거의 50% 이상에 육박하는 그런 미국은 아니지만 그래도 세계 최강국이고 뭐 경제든 군사력이든 아니면 문화적이든 다른 영향력에 있어서 미국은 뭐 팍스 아메리카까지는 아니더라도 굉장히 세계 질서에서 절대적인 우위와 힘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트럼프는 관세 폭탄에 열중하고 있지만 뭐 예를 들면 그러면 반문하시기를 아니 이재명 후보가 뭐 쎄쎄 해도 그러면 미국은 가만히 있느냐 하는데 가만히 있지는 않겠죠. 여러분 이재명 후보가 김현정입니까? 과거 통상교섭본부장을 했던 안보실장 됐습니까? 지금 미국에 급파해서 얼마 전에 미국 조야를 돌고 여러 이야기를 하고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 진영에서는 이재명도 이제 실용주의적인 외교로 나갈 것이라는 것을 계속 언급하고 있는데 뭐 진짜 실용주의로 나갈지 아닐지는 대통령이 나중에 된 다음에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어쨌건 김현정이라는 뭐 책사 보좌관을 통해서 미국 조야에 내가 당신들하고 좀 친해지고 싶다는 신호를 계속 보냈죠. 그러니까 아무리 우리가 쎄쎄 하면 된다 그만하지만 미국에서 듣기는 굉장히 불편할 겁니다. 이건 우리나라에 만약에 적용되지는 않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미국은 좀 화가 나면은 그 나라의 이해관계 내부적인 분열을 찢어버렸어, 헤집었어, 디바이드 앤 룰이죠. 서로 싸우게 만들어서 그 나라를 온통 이상한 뭐 지역지대로 분쟁 지역으로 만들어버리는 그런 좀 습성도 있어요. 우리는 이미 뭐 여러 한 세계 10대 강국에 들어있고 좀 굉장히 안정적이고 국방이나 경제가 모든 것이 수준에 올라와 있기 때문에 미국이 쉽게 이제는 건드릴 수 없는 나라가 되었지만 어쨌건 쉐쉐한다든가 아니면 반일 정서가 뭐 그 길에 오른다든가 미국적인 이해관계에 도전한다면 미국이 그냥 가만히 앉아서 바라보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는 미국의 영향력을 일정 부분 받을 수밖에 없고 또 모두의 여러 사례 한덕수 사례 이재명의 뭐 테러 여러 부분을 봤지만은 미국적인 그 상황에 정치인은 물론이고 일반 대중들도 영향을 받는 것은 부인할 수 없겠습니다. 뭐 그러고 보니 또 홍준표 전 대구시장 후보가
뭐 4강에서 탈락하자마자 낙마했죠. 뭐 자존심이 상했는지 어쨌든 모르겠으면 이분도 지금 뭐 미국 하와이에 가 있더라고요. 거기서 뭐 페이스북으로 날리고 이재명 당신이 대통령 되면 아마 뭐 어떤 핍박을 받았는데 윤석열은 10배를 더 버벅할 것이다. 뭐 이런 뭐 페이스북을 날렸다가 지금 뭐 지우고 뭐 이런데 또 한편으로는 홍준표 후보 뭐 예하부 됩니까? 뭐 지지자들이 이재명 후보 쪽에 가느니 마느니 뭐 간 사람도 있고 홍준표가 다음 뭐 국무총리를 한다 이런 얘기를 있는데 어쨌건 떨어진 사람도 지금 뭐 미국 가서 지금 유유자적하고 있어요. 뭔가 공통점이 있지 않습니까? 대한민국 사람 웬만하면 정치인들 한 번쯤 휴지기를 가질 때마다 워싱턴에 가면 미국 가 있는 정치인들이 덕실덕실거려요. 그러니까 미국의 영향력이 있다는 것이고 한편으로는 미국에 배울 점, 좀 생각할 점이 있다는 뜻이겠죠. 결론을 내리면 과거처럼 미국이 압도적인 영향력을 행사하지는 못하지만 여전히 외교적이든 국내 정치든 은근히 미국의 영향력이 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그리고 더불어 우리 내부적으로도 프랑스나 독일, 일본 같은 정치는 아니고 꼭 미국에서 벌어졌던 상황, 미국에서 생겨났던 아주 아름다운 정치 과정이든 아니면 좀 테러에서부터 여러 파퓰리즘적인 그런 요소들까지 나쁜 안 좋은 버릇이나 습관들도 우리가 좀 차용하는 경향이 있다. 우리 스스로 미국에 자진해서 좀 경도되는 경향이 있다. 이것이 제 분석입니다. 박제일의 직설사설 오늘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